안녕하세요. 감동 사연 채널 일상공감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는 노라가명입니다. 제가 해드릴 사연은 한국에서 겪은 일에 대한 것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제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소중한 물건을 되찾아 주었죠. 정말 제 나라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말입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으네요. 제가 한국계 남편을 만난 곳은 로스앤젤레스였습니다. 서로 모르던 때 저는 할리우드 데뷔를 지망하는 모델이자 배우였죠. 비록 무명이고 오디션을 전전하던 사람이었지만요. 반면 제 남편은 정말 똑똑하고 재능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UCLA를 조기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차고에서 인일인 기업을 차렸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죠. 뿔대 안경을 쓴 일명괴짜 스타일이었던 그와 배우 지망생이었던 제가 만난 곳은 한인교회였습니다. 정말 뜬금없다고 생각하시겠죠? 이해시켜 드리려면 일단 이 얘기부터 해야겠습니다. 제 아버지는 목사이시거든요. 제가 배우를 하겠다고 했을 때 정말 머리에 핏줄이 설 정도로 반대하셨죠? 아버지는 제가 신학대학을 가서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평범하게 적당한 직업을 가져도 되고 말입니다. 반면에 할리우드 같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죠. 저도 가출을 해버리거나 집에 있는 아버지의 소중한 물건들을 부술 정도로 저항했고, 그러자 어머니가 저와 아버지를 중재하셨어요. 배우가 되기 위해 대학에서 연기과를 가는 제 선택을 존중해주는 대신 저는 주일 성수를 무조건 하도록 강제를 한 겁니다. 주일 성수란 일요일은 무조건 예배에 참석하는 건데 기독교인이라면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일요일은 카페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게 또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날 교회에 제 남편이 되는 그가 찾아온 것이죠. 그의 부모님도 매우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셔서 아들과 함께 교회에 매주 한 번 이상은 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한 번 이상은 마주쳤을 거예요. 그럼에도 서로의 존재를 몰랐었죠.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된 때는 교회 봉사활동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가난한 지역 주민들에게 라자냐와 샌드위치를 나눠주는 일이었어요. 저희는 우연히 한 팀으로 묶여서 같은 지역을 돌았죠. 그때 저와 그는 처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둘 다 교회에 나가기를 싫어한다는 공통점을 찾게 되자 함께 부모님의 깐깐함을 까대는 주제로 넘어갔죠.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봉사활동이었는데도 그날은 정말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어요. 이후 저희 둘은 매주 일요일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신앙심으로 교회에 나가는 분들에게는 저희의 목적이 불순해서 죄송하네요. 그렇지만 항상 오디션과 감정 연기로 지쳐있던 제게 그의 위트 있는 대화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도 항상 복잡한 프로그래밍으로 폭발 직전이던 정신 상태에 제 발랄한 성격이 치료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둘은 둘도 없는 동반자였던 거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진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진지한 관계가 되고 나서 우리 둘은 더욱더 바쁘고 효율적으로 살게 되었죠. 서로의 데이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 쓰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러나 문제는 저에게 번아웃이 온 겁니다. 할리우드 영화계가 그리 쉽게 저에게 열리지 않더라고요. 반면 그는 크게 성공해 당당히 실리콘밸리 한 건물에 사무실을 낼 정도가 되었죠. 그와 저의 차이는 재능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지만 그는 저보다 많이 앞서 있었던 거예요. 저는 크게 상심했고 그는 저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죠. 꼭 배우로서의 길을 가는 것만이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배우가 되기 위해서 저는 온갖 아르바이트를 해왔고 나름대로 거기에서 배우고 느낀 바가 있었어요. 그 경험을 기반으로 간단한 식사와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스낵바를 차려 저 스스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저축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었죠. 이게 제가 나름 인생에서 거둔 작은 성공이었고 그가 없었다면 제가 이런 작은 성공이라도 거둘 수는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와 함께 평생 곁에 있고 싶었고 그는 그런 저의 이기적인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기 전 그는 프로포즈를 위해 20만 달러가 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줬어요. 제 기준에서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금액이었기에 다시 귀금속점에 반품을 하고 싶을 정도였죠. 남편은 저에게 이만큼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한 거고 언제든 우리 사정이 어려워지면 팔아도 되니 지금은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반지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물건이 되었죠. 그리고 항상 중요한 일이나 외부 행사 여행을 갈 때 꼭 다이아몬드 반지를 차고 나갔죠. 저는 그가 저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항상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부부를 심각하게 난처하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저희는 결혼 후에도 너무 바쁘다 보니 신혼여행을 제때 가지를 못했었죠. 그렇게 1년이 조금 지나고 우리는 제 남편의 고국인 대한민국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탈리아 로마가 신혼여행의 제격이라 해서 거기로 가려고 했었어요. 주변에서는 다들 그렇게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의 부모님과 제 부모님께서 한국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떻냐고 하셨죠. 저와 남편도 예상치는 못한 선택이지만 고국이기도 하면서 제 남편의 나라인 한국을 가는 게 그리 나쁘지 않게 들렸습니다. 저희는 13박 14일로 한국 여행을 계획하고 한국의 방방곡곡을 최대한 많이 둘러볼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기차를 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 짐을 푼 후 저희 부부는 주로 택시를 타고 이동했죠. 그런데 서울 밖으로 나서려면 렌트카가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워낙 운전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렌트카가 비싸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죠. 다른 나라였다면 미리 예약하지 않은 렌트카라면 엄청나게 많은 대여금을 요구했을 텐데 한국은 렌트카 업체들이 대부분 가격 정찰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덕분에 저희는 동해 바다를 볼 수 있는 강릉, 맛있는 빵집이 많은 대전과 군산, 한옥이 많은 전주와 안동, 그리고 다양한 맛집이 있는 대구도 구경을 했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가고 싶었던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부산의 대교가 정말 예뻐서 직접 제 눈에 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난처한 일이 생겼습니다. 주차한 곳이 수변공원 옆이었는데 제 손가락에 벨트가 걸려서 그만 반지가 쑥 빠져서는 하수구에 반지가 바로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옆에서 오수가 한 번 쓱 지나가서 반지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게 되었죠. 정말 낭패였습니다. 그때가 14박 15일 중 12번째 날이었거든요. 하필이면 여행의 막바지에 이런 일이 생긴 것도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남편의 사랑이 담겨있는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잃어버린다 생각하니 눈앞에 캄캄하고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괜히 들고 다니다가 이런 사단이 났구나 하고 충격에 빠져 있었는데 옆에 있던 행인분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죠. 남편은 지금 반지가 하수구에 빠졌는데 도와달라고 대답하니 행인분이 구청에 전화를 넣어주셨어요. 그러자 일시간도 걸리지 않아 구청 직원분들이 와서 하수구 맨홀을 열고 반지 탐색을 하러 오셨습니다. 한번 오수가 쓸고 지나가서 찾기 힘드셨을 텐데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찾았다며 반지를 꺼내 들어 보이셨어요. 저는 지갑에 있는 돈을 다 꺼내서 살례를 하려고 했죠. 허나 이분들은 한사코 손사래를 쳤습니다. 한국에는 김영란법이 있어서 공무원들의 부패를 막는 법이 있다고 해요. 다만 이런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보답을 못 해드려서 죄송하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일상공감에 이런 좋은 사연을 알려서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에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라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남편과의 감동적인 이야기도 놀랍지만 하수구에 빠진 물건을 일시간도 되지 않아 찾았다는 게 더 놀라운데요. 역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친절함이 또 한 번 해냈습니다. 사연자님 좋은 사연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사연 채널 일상공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